어젯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회사 측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비정규직을 합의해주는 그런 안은 만들지 맙시다. 경찰은 이번 폭력 사태와 관련해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염과 이상기후로 채소값이 크게 오른 데 이어 공공요금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의 가계 지출 가운데 식료품비 비중이 교육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몸에 문신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 때문에 성인이 된 뒤에는 대부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경제보복을 검토하고 있지만 울산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의회 역대 의장단들이 처음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행정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매 살해 용의자 김웅일이 진주에 나타났다는 허위 사실을 트위터에 올린 중학생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오늘 오전 중구 학산동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잠을 자던 일가족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화요일 EBC 프라임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가 지난밤 울산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회사 측과 충돌했습니다. 네,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요구가 올해 현대차 노사 협상의 막판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원들과 회사 측 직원들이 충돌했습니다. 공장 진입을 시도하는 사내하청 노조와 이를 막으려는 회사의 대치는 계속됐고 정규직 노조가 중재에 나서면서 6시간 만에 해산했습니다.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이 허심하게 이야기하면서 대안을 찾아나갔으면 합니다. 이들의 요구는 전원 정규직화. 회사가 2015년까지 사내하청 6,800여 명 가운데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제시하자 반발하는 겁니다. 찢어버립시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비정규직을 합의해주는 그런 안은 만들지 맙시다. 회사는 22명이 다쳤다며 노조 간부 26명을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사내하청 노조의 계속된 파업과 공장 점거 시도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특히 폭력 행위는 즉각 중지돼야 합니다. 노조원들도 폭행을 당했다며 아산 공장 비정규직 100여 명이 울산으로 몰려와 공장 안팎에서 집회를 벌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협상을 벌여온 현대차 노사는 오늘 비정규직 문제와 임금 협상을 나누어 2차례 교섭에 나섰지만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도 2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고 회사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 손실이 1조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사 교섭이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협상 막판 최대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폭염과 이상기후로 인해 채소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혼 12년 차인 정은옥 주부는 요즘 장을 보러 나올 때면 걱정이 앞섭니다. 한 달 사이에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올라 선뜻 물건을 고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 10,000원짜리 가지고 가지고 시장에 가지고 살 게 없어요. 집에서 반찬을 해 먹어야 하는데 이게 사서 먹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폭염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채소 가격이 크게 오른 탓입니다. 한 달 전 1,500원 하던 시금치는 2,990원. 한 상자 12,000원이던 오이는 25,000원으로 8,000원 하던 애호박은 무려 19,000원이 넘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일부 채소류 가격이 소폭 상승하였는데 이 추세로 간다면 추석 명절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산물도 폭염에 따른 해파리 출몰로 정상적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기와 고등어, 전복 등의 가격은 한 달 새 10%가량 올랐습니다. 폭염의 영향으로 가격이 내린 품목도 있습니다. 복숭아와 포도와 같은 대부분의 과일들은 일조량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이 평균 10% 정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농수산물에 이어 가공식품과 택시요금도 인상될 전망이어서 물가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불안 속에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물가까지 치솟아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가계 지출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식료품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전 조사 때보다 자녀 교육비는 줄고 식료품비는 늘어났습니다. 왜 그런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지역 가계 지출 1순위가 3년 만에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이 지난해 생활비 지출 내역을 조사했더니 식료품비가 34.3%로 1위를 차지했고 자녀교육비가 27.1%로 뒤를 이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할 때 이처럼 1, 2위가 뒤바뀐 건데요. 무엇보다 가파른 물가 상승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식품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무려 7.2%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 저출산 현상으로 교육해야 할 자녀 수가 줄어든 것도 원인입니다. 실제 울산의 사교육비 지출은 지난 2009년 23만 4천 원에서 지난해 22만 9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30대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자녀만 두고 있는 30대 주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애가 하나밖에 없는 데다가 어린이집을 늦추고 있어서 보통 교육비보다는 식료품비가 한 2~3배 정도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식료품 지출이 자녀 교육비 지출을 앞지른 건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저출산이 일반화된 최근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자고 공식 제안하는 등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울산으로서는 경제적 보복이 큰 관심사인데요. 당장 타격은 없어 보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한일 간 관계악화를 가장 우려하는 쪽은 여행업계입니다. 일본의 주요 해외 여행지 가운데 하나인데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일본 관광객 또한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울산 지역 여행사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일본은 요새 좀 문의는 많이 없어요. 지진 일어난 후로부터는 좀 많이 줄었고요.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우려되는 부분은 경제 분야로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울산의 3번째 교육국입니다. 주로 석유 제품과 비철 귀금속을 수출하고 철강판 등 중간 원료를 많이 들여오고 있습니다. 고정 거래선과의 계약이 많기 때문에 정치 마찰을 위한 지역 수출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고정 거래가 대부분인 원부자재들이어서 국민 정서나 정부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완제품은 차량이 대표적이지만 지난 2000년 일본 시장에 진출한 현대자동차는 현재 철수한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가 어려울 때 서로 빌려 쓰는 통화 수화표 금요를 줄일 수 있다고 했지만 이 역시 원화의 환율을 떨어뜨려 되레 수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정치나 경제 외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대응을 검토하지 않고 있어서 울산시 등 지자체나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교류 사업에도 별다른 차질은 없을 전망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어제 불법 문신 시술을 받은 고등학생 50여 명이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멋과 힘의 상징으로 여기고 문신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지만 성인이 된 뒤에는 대부분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기 문신을 했던 30대 남자를 김규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30살의 김모 씨. 김 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양쪽 팔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호기심에 멋있어 보이려고도 했었고 이제 남들에게 또 위압감, 세 보이려고. 적지 않은 문신 시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과 갈취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학원비 낸다, 책을 산다는 핑계로 돈을 받아서 한 적도 있고 동생들한테 이제 좀 위압감을 주면서 돈을 뜯어서. 철없던 시절 멋과 힘의 상징으로 여기고 몸에 새긴 문신들이 지금은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한여름에도 팔을 드러내놓고 다닐 수도 없었고 더욱이 문신 때문에 취직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반팔을 입고 싶어도 이제 지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부끄러워서 긴 팔만 찾게 되고 면접을 보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긴 팔을 입고 항상 숨기게 되고. 문신을 지우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도 여러 번. 하지만 문신 시술비의 10배나 되는 막대한 비용에다 완전히 지울 수도 없어 번번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제가 다시 고등학생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죽어도 문신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창 시절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로 남았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산시 의회가 처음으로 역대 의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역대 의장들은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현역 의원들에 대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 의회의 첫 역대 의장단 간담회. 지난 1991년 기초의회 김팔룡 초대의장부터 지난 6월 임기를 끝낸 박순환 의장까지 역대 의장 9명 가운데 6명이 참석했습니다. 덕담으로 시작된 간담회에서는 이내 시의회의 과제들이 하나둘씩 쏟아졌습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김팔룡 전 의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이 예전보다 약해졌다며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행정의 견제를 해야 돼요. 잘한 거는 잘한다 하고 그저 못한 걸 찾아가지고 시민도 알리고 견제를 해주는 것이 의회라고 저는 그렇게 항상 느껴왔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의회의 인사권을 집행부로부터 하루빨리 독립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전문위원하고 정책 담당한 정도는 적어도 결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의회 발전과 기능을 위해서 맞다 싶은 생각이 들고 현역 시의원들에게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발로 뛰는 의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제 미안한 얘기인데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바에 비하면은 나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의장단은 광역시 승격, KTX 울산역과 국립대 유치 등 울산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의회가 있었다며 제5대 울산시의회도 새로운 울산 도약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오는 26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울산 경선을 앞두고 손학규 후보가 지난 9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손 후보는 탈핵 울산 공동행동에 참여한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0%까지 높이고 에너지 소비 구조를 절약형으로 전환해 장기적으로 원전을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고래법 개정과 관련해 장생포 주민들이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장생포 주민들은 장 의원에게 항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직접 방문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와 철회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울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고려하고 있으며 울산 인근 지역 어민들의 동참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봉만 교육감의 주요 공약 사업의 하나인 수도권 기숙사, 가칭 울산학사의 건립 사업이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시의회 정찬모 교육위원장은 390억 원을 들여 서울 외곽에 300명 규모의 울산학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은 시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며 교육위원회의 예산 승인이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학사 건립 사업은 지난해에도 시의회에서 용역비 예산 3,200만 원이 삭감됐다가 부활되는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13일 최종 부도 처리된 향토기업 대봉 아크로텍이 대우조선해양의 위탁 경영 형식으로 사실상 인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자체 출연금과 주식 담보 등으로 200억 원 정도의 운영 자금을 마련해 앞으로 2-3년간 대봉 아크로텍을 위탁 경영한 뒤 인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선해양 플랜트 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7년 운산공단의 신한기계를 인수한 데 이어서 최근 대경기계 기술 등 지역 플랜트 업체 인수에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조선산업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상반기 조선해양산업 수주액을 분석한 결과 국내 조선산업 발주량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37.7%를 차지해 세계 1위를 기록했지만 수주 금액은 14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63%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유럽 재정 위기 등으로 선박 수출 금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감소한 255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울산 지역 근로자들의 퇴직 급여는 1,69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780만 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이경호 박사는 울산경제사회 브리프에서 전국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상위 10% 이내가 5,200만 원, 상위 20% 이내가 1,0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울산 근로자들의 퇴직 급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근무 연수가 5년 미만인 울산 지역 퇴직자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20년에서 30년까지 근무한 퇴직자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 고용 환경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오늘 성남동 자매 살해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진주의 한 중학생 15살 A군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군은 어제 오후 2시 15분쯤 울산 자매 살해 사건 용의자 김홍일이 진주에 나타났다는 허위 사실을 트위터에 올려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해당 학교에 통보했으며 글은 삭제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6분쯤 중구 학산동 44살 김모 씨의 1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방 안에서 잠을 자던 김 씨가 3도 화상을 입어 부산의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일가족 3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안방TV 전기 배선에서 합선 흔적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딴 원룸 신축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이를 노린 절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중구 태화동 39살 박모 씨의 3층 원룸에 도둑이 들어 현금과 귀금속 등 290만 원 상당을 털어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도둑이 바로 옆 2층 건물 옥상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오늘 문신을 보여주며 여주인을 위협해 술값을 내지 않은 31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월 28일 새벽 2시쯤 울주군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여주인에게 문신을 보이며 위협해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서 10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의 정지선 준수율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울산의 차량 정지선 준수율은 88.8%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이륜차의 지정차로 준수율도 2위로 나타났지만 안전띠 착용률과 이륜차의 정지선 준수율은 하위권으로 집계됐습니다. 간절곶 일대에 무허가 가폐촌이 들어서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UBC 울산 방송의 보도에 따라서 울주군이 업주들에게 오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발송했습니다. 울주군은 이 기간 동안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시와 녹색에너지 시민포럼은 오늘 국내 최대 백로 서식지인 3호대 숲에서 백로 생태학교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이기섭 소장의 백로 생태 특강과 황로 외가리 날려 보내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울주군과 KTX 울산역 언양 한우 불고기 축제 추진위원회는 오늘 군청에서 언양 한우 불고기 축제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KTX 울산역 이용 고객은 오는 10월 12일부터 4일간 열리는 불고기 축제 기간에는 25%, 평소에는 5%의 불고기 할인 혜택과 육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푸른울산 20일 환경위원회는 오늘 중구 우정동 성경아파트에서 에너지 절약과 녹색 생활 실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로 울산 지역 16개 아파트 단지 14,000여 세대가 냉방기 26도 이상 유지와 전력 피크 시간대 냉방기 끄기, 플러그 뽑기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9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내일 울산에서도 밤 9시부터 5분 동안 일제히 전기불을 끄는 소등 행사가 실시됩니다. 울산시와 에너지시민연대는 에너지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관이 도로에서 길을 잃고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풍 환자를 안전하게 가족들에게 인계했습니다. 울주경찰서 엄상열 경사와 김정곤 순경은 지난 16일 오전 폐지를 줍다 길을 잃고 울주군 언양읍 자동차 전용 도로로 올라온 50살 이모 씨를 발견해 리어카와 순찰차를 연결한 뒤 25km 떨어진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오늘도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성경 캐스터, 내일은 비 예보가 있다고요?
네, 여름이 참 길게만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찌는 듯한 무더위였죠. 다행히 내일부터 3일간은 촉촉한 단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해지겠습니다. 이제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내일은 비의 양이 그리 많지 않겠는데요. 오후 시간대에 10mm 미만의 적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밤 시간대에는 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모레 새벽부터 비가 다시 내릴 전망입니다. 비 덕분에 오늘 33도 안팎까지 올랐던 한낮 기온이 내일은 30도, 모레는 27도까지 내려가서 더위가 크게 누그러지겠습니다. 바람의 세기는 초속 1에서 2m로 하루 종일 잔잔하게 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중서부 지방에 다시 큰 비가 오겠고요. 내일 낮부터 그칠 전망입니다. 한낮 기온 서울 26도, 춘천 28도 등으로 중부지방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부터 밤사이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30도 안팎으로 역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영남지방은 아침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폭염의 기세가 크게 누그러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비가 지난 주말부터는 다시 무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